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 화성 파크드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 내역 봅니다. 자,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화성 파크드림 17층입니다. 1707호. 전용 면적 25.6평.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의 물건 중에 하나. 자, 대지권 12.4평. 건물 그리고 토지 지분 전부 다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3월 19일. 대략 한 10개월 정도 걸렸죠. 예. 지금은 경매 접수되고 나오는 데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뭐 준수하게 빨리 진행된 편이죠. 입찰 한 14일 전 이제 막 나온 물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7일에 매각 예정이고 감정가는 4억 7,800입니다. 자, 3월 19일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건 이 감정된 시점이 3월이었다. 3월쯤에 저 가격으로 감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떤 권리 관계인지 그런 것들이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장의 상황도 아주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는 거죠. 자, 보면 점유자, 임차인, 어떤 그런 점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뭐 집행관, 감정평가서, 그리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근저당권자라든지 이런 교부권자, 이런 사람들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낙찰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사는 겁니다.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자, 먼저 대출이 있었고요. 가장 빠른 그 근저당권. 자, 이것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죠. 자, 이거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날짜, 2015년 8월 30일,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날짜 이후에 날짜가 더 늦은, 시간적으로 더 늦은 이 후순위의 권리들. 자, 이 근저당보다 더 늦게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고 사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 소유권, 강제경매, 임의경매, 압류. 자, 전부 다 소멸된다. 전부 다 소멸됩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기 별보다. 자, 조금 전에 등기사항 보셨지만 인수할 것 없다.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채무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떤 열악한 이런 사람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연체될 수 있고,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되면 결국 명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명도를 해야 될 낙찰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을 입찰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과거에는 많이 연체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아파트 관리비 많이 연체시키기 어렵습니다. 관리소장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업무 열심히 합니다. 자, 이거 가능성 낮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산다는 건 아닙니다. 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인도명의를 신청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죠. 낮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의 신청하고 그러면 약 1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은 소요된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면 3,400 정도의 비용은 좋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차라리 시간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명도 비용으로 그냥 지급하고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거는 제가 정말 수백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물건은 17층이고 남서향입니다. 따라서 자, 그 조건을 감안해서 시장이 호가하고 있는 다른 물건들과 비교를 해보면 감정은 4억 원대인데 호가는 6억 6천. 6억 1천. 자, 우리가 17층이죠. 자, 이거 18층 6억 6천. 6층인데 6억 1천. 11층인데 6억 5천. 대충 이제 감이 오죠. 6억 5천 정도의 평균적인 호가가 있다.
자, 중층인데 6억 3천, 6층인데 6억 1천. 자, 그러니까 호가는 6억 중반대에 로열층의 호가가 형성된다. 자, 그런데 실거래가를 보면 12월에는 거래가 없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11월 달에 마지막 거래된 것이 5억 3천, 그리고 8층이 5억 1천. 그러니까 5억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없었다. 자, 보면 4억 7,800이 감정이고 실제 호가는 거래 가격 기록한 건 5억 초반대고 호가는 6억 중반입니다. 자, 이 차이 나는 거의 1억 원 이상의 차이.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장과 그리고 매도자들의 어떤 생각, 이것이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천천히 상승하면 이 그 매도자 매수자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게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면 이게 다시 자리 찾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왜 빨리 안 내려오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올라가야 될 거 이렇게 단기에 올라서 그냥 유지돼서 결국은 그 시점에 가서 만나겠죠. 네,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당장 내일 가서 아파트 계약을 한다면 이 가격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한 5억 7천에서 6억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최근에 있었던 범호동 이편한 세상 전용 면적 18평 남양 1차에 낙찰되었고 2대1이었습니다. 당시 감정은 5억 1,700이었으나 거래가 가능한 당장 살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 정도였고 이때 낙찰가는 6억 8천 정도에 되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이름이 안 나오네요. 아, 이 화성파크 드림인가? 같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 이름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요거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11월 26일에 낙찰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37평이었고 14층 남양 1차에 낙찰되었고 단독이었습니다. 이때 감정은 6억 5천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이 7억 원 정도인데 조금 올랐죠. 그때 6억 8천 정도에 되더라. 자, 97% 정도에 됐습니다. 최근에 이 부근에 있었던 유사한 평형대, 유사한 금액대 아파트들은 거의 97몇 퍼센트 이렇게 97% 정도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더라. 자, 이것을 감안해서 수성 화성파크 드림, 자, 매도가 하한가 5억 7천을 적용해 보면 자, 5억 6천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상당히. 자, 그리고 상한가 6억 원 적용하면 5억 9천 나옵니다. 즉 예상되는 낙찰가 범위는 5억 6,300에서 5억 9,200이다. 자, 거의 한 6억 원, 거의 6억 원에 육박하는 그 매매가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실제 호가는 뭐 6억 중반대 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낙찰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에 진짜 거래가 될 것인가? 시세가 안정적인 지역일수록 예상 낙찰가는 그 적중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대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거의 낙찰가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에 시세가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간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고 적중률도 좀 떨어집니다. 자, 그 점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에 있는 예상되는 경쟁자의 머릿속을 분석해서 낙찰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